네, 이번 시간에는 저한테 그 책이 어떤 명리책 뭐 어떤 책을 추천해 주세요. 이런 책, 이런 요구 사항이 많아요. 그다음에 뭐 그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요구 사항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강의를 준비한 게 자연에서 명리의 제가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문자와 책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주풀이를 하나 하면서 제가 왜 문자와 책에 속지 말라는 그런 부제를 다뤘냐면, 문자나 책은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가 있어요. 포커스. 예. 그것만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반적인 명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오류에 빠집니다. 오류에. 예. 이 문자와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분이 말하는 포커스가 있나요? 포커스. 주제가 있는 거예요. 주제. 예, 근데 우리가 그 주제나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오류에 빠져서 결국은 명리학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에서 원리를 찾고 문자와 책을 나중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이 사주 해석을 보면서 제가 그러니까 사주 해석을 하면서 수없이 정말 거의 90%의 책에서 나와 있지 않는, 책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자, 이 사주는 의사예요, 의사. 예, 의사인데 정미대운에 기축년에 500억 재산 날렸어요. 부인이 500억 재산 날렸어요.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용신대운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이라는 것이, 용신, 뭐 귀신 있죠? 귀신, 신강, 신약, 이런 것, 조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정말 때로는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자와 책에 속지 말라는 제목을 다룬 겁니다. 단, 제가 절대 그런 책을 무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책이나 문자에서 오는 그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포커스를 잘 생각하자는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절대 제가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따져봅시다. 자, 신강, 신약으로. 자, 신약하죠? 예, 신약해. 용신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 예, 수용신. 예. 조우용신. 춥죠? 병화용신. 예. 그러면 뭐예요? 격으로 또 격. 칠살격. 여기서 태어났죠? 신금에 태어났으니까 칠살격. 살격, 상관으로 제살이죠. 상관, 제살. 예. 상관, 제살. 그러니까 병화, 용신. 자, 뭘 용신으로 잡을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럴 때 애매할 때 대운을 보고 정한대요. 대운을 보고. 자, 그래서 어쨌든 좋아. 대운이 돼가지고 이분이 여기서 의사가 되고, 용신이니까 의사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500억을 벌었어요. 그분이 500억. 네, 500억을 벌었어요. 이때 기축년에 500억 건물 문서 싹 날렸습니다. 기축년. 왜 날렸다고 보니까 여기 축이 와서 합해가지고 7살이 됐다는 거, 7살. 아니, 그 상신이 있는데, 상신이 보호하고 있는데 7살이 됐다고 해서 날아가느냐.
이런 의문점이 전 생겼고요. 두 번째, 그럼 병호대운. 병호대는 정축년을 맞았어요. 정축년. 이때는 왜 안 달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수없이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사주를 그럼 제가 자연으로 보겠습니다. 자연으로 보겠습니다. 자. 겨울입니다. 겨울. 예, 겨울. 겨울은 제가 뭐라 했어요? 나무가 땅 속에서 이렇게 수없이 수기로 안에서 성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예요, 열매. 작년 겨울에 했던 씨앗들이 여기서 공급이 되어야 되겠죠? 씨앗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럼 나무가 여기서 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을목이. 원래는 간목이 커야 되는데, 을목이 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비쳤습니다. 사실 좋죠? 벌써 겨울에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열매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손님이 많다. 손님이 많은 거예요. 손님이 많다. 귀신이 아니라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나무가 제가 근데 이건 잊어먹지 말라고 했죠. 행이라는 거, 운동성이라는 거 잊어먹지 말라고 했어요. 단지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물상화 시키는 거예요. 물상화. 자, 나무가 씨앗이 있고 물이 있고 태양이 있는데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잘 자랐습니다. 문제는 기축년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기축년. 이때 모든 신금과 개수가 들어가서 토양을 만드는 겁니다. 토기를. 여기에서는 이 토양은 뭐예요? 간목이 자라는 토양이에요. 간목이. 정축년에는 정화로 만든 거예요. 이 하늘에 뜬 이런 글자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축년은 이 금들을 봐서 정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축년인 거예요. 합이 돼서 금이 된다. 이런 것은 아주 그 축술형,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정축년에는 축술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뜬 글자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정축년과 기축년 다른 겁니다. 같은 축년이라도. 여기에 신금이 죽어도 어떠한 목적을 갖고 죽느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용신운인데 이때 기축년에 500억을 틀린 거예요. 어떤 분은 축술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미년은 왜 형이 안 걸렸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늘 저한테는 아쉬움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지를 자연에서 연구를 한 거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토양을 만드는데 이게 을목이 자라나는 토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이제 시행화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런 사주를 볼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이라는 곳은 화도 필요하고, 토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수도 필요한 거예요. 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난강망이라는 책에는 토는 한다고 써요. 이건 유고유렴의 덕을 만드는 도구라고 했어요. 도구. 이것은 생을 의뢰한다고, 생을. 난강망행에 그러한 뭐가 귀신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써 있습니다. 우리 자평에 보면 이제 용신에 나오고 뭐 상신이 나오지. 그 다음에 사흉신, 사길신 이렇게 나오지.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자연에서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겨울이래. 나무가 있고 태양이 떴습니다. 금들은 수기를 만들어주는 수기의 열매를 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러한 손님들이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지향점이 많고, 수기, 공부할 자격증도 있고, 합해가지고 수기도 만들어주고, 예. 이 나무가 성장하는 토도 있고, 나무가 성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때 가서 이 금들을 토로 만들었는데 이 토가, 기축이라는 토가 을목을 키우기에 어렵습니다. 왜? 축인묘는 간목을 키우는 이 사람은 겁재입니다. 겁재. 다 털려가는 겁니다. 이때. 예. 그래서 이렇게 간지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사주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냥 형이라고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미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미년 축술미 사명, 형이 나쁘냐 과연, 형이란 무엇이냐,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와 책에 속지 말고 자연에서, 네, 자연에서.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이런 그 유명한 도사님이 일간이 목이다. 고로 금이 관이다. 그래서 축인묘년에 전직한다. 이런 책에서 이거 보고 또 감동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때 전직하냐? 모든 목일주가 축인묘년에 전직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직을 해서 좋냐, 흉이냐, 길이냐, 예? 요걸 판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전직을 진짜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건 단편적으로 어떤 12운성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단편적인 거. 이게 무슨 그 엄청난, 제가 이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맹신을 해가지고 이걸로 다 통달을 하려고 하는, 저한테 이걸 막 강요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갑일주예요. 경술년인데, 예. 제가 잠깐 나중에 제 소개를 하겠지만은, 제가 공군 중령 출신이에요. 공군 중령. 예, 중령 출신인데, 정축년, 예, 이때 승진을 했어요. 승진. 예, 대위로 승진했어요. 대위로. 승진을 했다 이때. 금이 변화된 거 맞죠? 금이 변화된 거 맞습니다. 금이 변화된 거 맞는데, 이때 승진했다니까요. 예. 정축년 아예부터 제가 대위로 진급을 해서 진급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간이 목이다. 고로 금이다. 축인년에 전직한다. 전직해서 길이냐 흉이냐를 말해줘야죠. 근데 이 도사님은 원국을 보고 이분이 이 상황을 단편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주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주, 구주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걸 그 책에 설명한 것은 12운성이라는 것을, 12운성이 사주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왜 이때 이렇게 나누냐. 용신운인데, 조우용신. 그리고 용신이라는 게 다 맞냐. 목이 성장하는데, 과연 이 수가 귀신이냐. 겨울에 추운 것이
독이냐, 즉 흉이냐. 여러분, 겨울에 추운 것이 흉입니까? 오히려 안 추운 게 흉이죠. 예. 겨울에 이상하게 겨울에 꽃이 피우면 되겠습니까? 따뜻해가지고. 절대 아닌 겁니다. 겨울은 추워야 길인 겁니다. 추워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자연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 여러분들, 제가 여지까지 올린 사주들이 대부분 이래요. 이때 용신운에 망한다. 용신운에 망한 사람 많아요. 용신이. 예. 용신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자와 책에 속지 말라는 것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나쁘다가 아닙니다. 아니다고. 여기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설명해주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주제. 예. 예. 그 주제에 빠지면 결론은 사주 해석의 오류가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해서 이것을 문자로 된 그것을 해독하는 능력을 갖자 이거는 능력을. 예. 이게 귀신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뭐 칠살이라 칠살격의 상관제살. 예. 이렇게 이제 책에서 그렇게 나오죠. 상관제살. 칠살격 상관제살. 예. 여기서 상관이 다 죽었는데, 예. 여기서 잘 돼야 되죠. 왜? 상관이 귀신이니까. 12운선상 여기 다 죽잖아요, 금이. 그럼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때 왜 난리냐 이거죠. 어떤 분은 이거 충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예, 많긴 한데, 그렇게 형충으로, 단편적으로, 형이나 충 이런 것은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삶의 모습. 예, 모습인 거예요. 모습. 예, 모습인 거예요. 삼합도 마찬가지, 합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연을 늘 이 사주에서 과다한 건 있죠. 왜 이분이 금이 과다하니까 너무 많은 손님이 있어서 힘들죠. 네, 힘이 들어. 손님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 손님이 있어서 많이 힘들고 여기저기 가서 강의도 하죠. 강의. 네. 강의. 가서 옮겨다녀 강의하고 이럴 때는 많은 거예요. 흉이 아닌 거예요. 흉이. 단지 바쁘다. 당신 바쁘게 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 그 책을 추천해달라. 이 책이 잘못됐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책이 왜 잘됐습니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말하고자, 제가 몇 번 반복하는데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주제가 전부이냐? 예?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갖고만 디비는 거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늘 자연을 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사주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용신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그런 개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동기를 제가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동기를 좀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절대 자연을 벗어나지 말라. 예,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